통장 어딨어? 그만 쳐 울고 아버지 통장 가져와. 큰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어요. 관 앞에 아직 국화꽃 향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언니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몰랐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이었어요.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킨 시간.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소에는 저와 언니들만 남았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눈, 부드러운 미소. 살아계실 때도 저렇게 웃으셨어요. 저한테만요. 큰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밤새 울었으니까요. 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야지. 장례 비용도 있고 병원비 정산도 해야 하고. 큰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10년 동안 아버지 모셨으니까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 10년.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언니들은 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아버지 생신에도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5분을 넘긴 적이 없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날. 저는 35이었습니다. 7년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박준혁. 그해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었습니다. 청첩장 시안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속 곁에 계셔야 합니다. 언니들은 바빴어요. 큰언니는 남편 사업 돕느라, 둘째 언니는 애들 키우느라. 결국 저였습니다. 미혼이고 직장도 관둘 수 있으니까요. 준혁 씨에게 말했어요. 결혼 조금만 미루자. 아버지가 좀 나아지시면 그때 하자. 준혁 씨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해. 나는 못 기다려. 저는 멍하니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간병하는 여자는 못 만나.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잖아. 그 사람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가 희생해야 해? 언니들한테 맡겨.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맡길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혁 씨가 떠나고 저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윤정아. 아버지는 말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도 그 한마디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윤정아. 저는 그게 그냥 병 때문인 줄 알았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아버지 법률 상담은 항상 병원 밖에서 하셨대요. 저는 간병 때문에 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언니들이 그 남자를 보는 눈빛이요. 경계하고 있었어요. 마치 적을 보는 것처럼. 큰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둘째 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와? 둘째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근데 아까 아버지 친구분 아들이라고 했어. 저는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예감 같은 거였어요. 그때 그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정 씨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언니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민수라고 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어요. 강민수 변호사, 한빛법률사무소, 아버님의 법률 자문을 맡았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이요? 네. 아버님이 쓰러지신 직후부터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변호사를 쓰실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아버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따님들에게는요. 따님들.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왜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깊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 어릴 때 한 번 뵌 적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20살쯤이었으니까.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 오셨었거든요. 아, 그제야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장례식. 저는 20살이었고 잠깐 따라갔다가 바로 나왔었어요. 아버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있는데 참 착한 애야. 그러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이상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민수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버님이 따로 맡기신 게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데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49제 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왜 지금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왜요? 왜 지금은 안 되는 건데요? 강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따님들이 계시니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따님들은 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빈소로 돌아왔을 때 언니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빈소 뒤편 준비실 쪽에서요. 일단 통장부터 확보해. 윤정이가 뭘 숨기고 있을지 몰라. 큰언니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몸을 낮추고 문틈으로 들었어요. 아빠 집도 빨리 처분해야 해.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둘째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윤정이가 거기 살잖아.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야지. 10년 공짜로 살았으면 됐잖아. 공짜.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밤마다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 적금을 다 깼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경력도 포기했어요. 그게 공짜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앱을 켰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면 제가 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들의 대화가 계속 녹음됐습니다. 근데 아까 그 남자는 뭐야? 변호사라고 했어? 몰라. 근데 수상해. 아빠가 변호사를 왜 써? 윤정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봐야겠다. 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강민수 씨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이 따로 맡기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버지가 대체 뭘 남기신 걸까요? 저는 빈소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돌아왔어요. 저를 보더니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큰언니가 말했어요. 윤정아, 내일 우리 집에서 보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유산 정리해야지. 아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나눌지 얘기해야 할 거 아냐. 유산.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틀째인데 벌써 유산 얘기라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둘째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뭐야, 말 안 해? 언니가 부르면 와야지. 저는 언니들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알았어요. 언니들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영정 사진 앞으로 가서 형식적으로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게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저한테만 몰래 변호사를 붙이셨는지.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녹음 시간이 12분 37초를 찍고 있었어요. 이 녹음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언니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유산 분배 회의를 하자고요. 큰언니 집은 넓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만 해도 우리 아버지 집 전체보다 컸어요. 저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언니들은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어요. 마치 면접관처럼.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아버지 명의의 모든 것들. 큰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자, 시작하자.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 앱은 이미 켜져 있었어요. 화면이 꺼진 상태로요. 아빠 재산은 크게 세 가지야. 집, 적금, 보험금. 큰언니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집은 시세가 한 5억 정도 되고 적금은 3천만 원 좀 넘어.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이랑 합쳐서 1억 정도. 숫자를 들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저는 10년 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재산이 얼마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셋이 나누면 각자 2억 정도씩 가져가는 거지. 둘째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언니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빠 집에서 살고 있어요. 10년 동안 간병하면서. 그러니까 집을 팔면 저는 어디로 가요? 큰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10년 동안 공짜로 살았잖아. 공짜. 또 그 말이었습니다. 공짜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나 10년 동안 아버지 간병했어. 밤마다 기저귀 갈고 2시간마다 자세 바꿔드리고 약 챙기고 병원 데려가고. 그게 공짜야? 둘째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우리가 시킨 거 아니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언니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윤정아, 솔직히 말할게. 넌 그냥 살았잖아. 월세도 안 내고 생활비도 아빠 돈으로 쓰고. 그거 다치면 오히려 내가 우리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언니들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내 언니들 맞나 싶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 결혼할 수 있었어. 언니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7년 만난 사람 있었어. 준혁 씨, 그애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었어. 큰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간병하는 여자는 못 만나. 그러고 떠났어.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잠깐이었습니다. 둘째 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우리 탓이야? 내 남자가 그런 인간이었던 건데? 큰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솔직히 그건 내 문제지. 우리한테 왜 그래?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언니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유산 받을 거야. 법적으로. 큰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 10년 간병한 거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민수 씨가 떠올랐거든요. 언니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윤정아. 너 지금 우리한테 소송하겠다는 거야? 필요하면요. 둘째 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어? 아버지 장례도 안 끝났는데 소송 운운해? 저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유산회에 소집한 건 언니들이야.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큰언니가 소리쳤어요. 아, 어디가? 얘기 안 끝났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서윤정님, 강민수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장소는 한빛법률사무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중요한 말씀, 아버지가 따로 맡기신 것.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시간이 47분 23초를 찍고 있었어요. 언니들이 한 말 전부 다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넌 그냥 살았잖아. 그게 우리 탓이야? 오히려 내가 우리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걸어나가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뭘 남기셨는지 이제 알게 되겠죠. 다음 날 강민수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빛법률사무소는 종로의 오래된 건물 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민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그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급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강민수 씨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어요. 아버지 글씨체로 윤정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아버님이 5년 전에 맡기셨습니다.
돌아가시면 셋째 딸에게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세요. 봉투 안에는 서류 2장과 편지 1통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먼저 봤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었어요. 본인 서정호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 일체를 셋째 딸 서윤정에게 상속한다.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 일체를 셋째 딸 서윤정에게 상속한다. 첫째 딸 서미란, 둘째 딸 서혜진에게는 유류분만 인정한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놓칠 뻔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5년 전에 공증받은 정식 유언장입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자필 편지였습니다. 윤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제 없겠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결혼도, 내 청춘도, 내 인생도 다 아빠 때문에 놓쳤다는 거 안다. 준혁이가 떠났을 때 아빠가 다 들었다. 병실 문 앞에서 내가 우는 소리 들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어. 미안해서. 다음 날 아침 내가 웃으면서 들어왔잖아. 아버지, 오늘 날씨 좋아요. 그랬어. 그때 아빠가 결심했다. 언젠가 꼭 갚아주겠다고. 내가 포기한 것들 다 돌려주겠다고. 언니들한테 미안하지만 아빠가 볼 때 걔네는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넌 아직 충분히 받지 못했어. 이 집이랑 돈 다 내 거다. 내 인생 살아라.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라. 사랑한다. 우리 막내. 아빠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글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 때문에.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웃었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힘든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강민수 씨 앞인데 창피한 줄도 몰랐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아무 말 없이 티슈를 건네줬어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강민수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간병하시느라 힘드신데 제 마음까지 짐이 될까 봐요. 잠깐. 무슨 말이죠? 1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아버님 병원에 갈 때마다 윤정 씨 안부를 여쭤봤어요. 강민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타까웠어요. 젊은 분이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언니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연달아 왔어요. 윤정아 전화 받아. 당장 집으로 와. 유언장 얘기 들었어. 그거 가짜지?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습니다. 언니분들이 반발하실 거라고.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공증받은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강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하나 더 꺼냈어요. 녹음해 둔 거요. 이것도 있어요. 강민수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뭔가요? 언니들이 한 말이에요. 전부 다 녹음했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넌 그냥 살았잖아. 월세도 안 내고 생활비도 아빠 돈으로 쓰고
10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면 됐잖아. 그게 우리 탓이야? 내 남자가 그런 인간이었던 건데?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녹음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강민수 씨가 말했어요. 이 녹음과 유 원장이 있으면 언니분들이 뭐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강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해 주실 수 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듣고 싶어요. 강민수 씨도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지금은 아버님 일이 먼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49제가 끝나면 그때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했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저는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정래 커피라고 적힌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제 이름을 건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시작한 가게였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5개, 창가 자리 2개.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제 거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강민수 씨였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매일 오기로 했잖아요. 그는 웃으면서 늘 앉는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내렸어요. 49제가 끝난 후 강민수 씨가 정식으로 말했습니다. 만나도 될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뭔지 잊어버렸거든요.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으니까. 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가 3번이 되고 지금은 매일 이 카페에서 만납니다. 손님이 아닌 척하면서요. 커피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왜요?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제가 좋아하는 데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큰언니였어요. 1년 전 유 원장이 공개된 후 언니들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 원장 무효 확인 소송이었어요. 녹음 파일까지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1심은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결과는 제 승소였어요. 언니들의 유류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전부 제 몫이 됐습니다. 그 후로 큰언니 남편 사업이 기울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둘째 언니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저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민수 씨가 물었어요. 언니분이에요? 네. 안 받아요?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받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윤정아 제발 연락 좀 해. 형부 사업 망해서 지금 급해. 돈 좀 빌려줘.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넌 그냥 살았잖아. 10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면 됐잖아. 그 말들이 떠올랐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했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었어요.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강민수 씨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괜찮았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강민수 씨와 함께 아버지 묘소에 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묘소 주변에 심어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카페 차렸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요. 손님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강민수 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 저는 옆을 힐끗 봤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버지 친구분 아드님이에요. 아버지도 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나리 꽃잎이 흩날렸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제 인생 돌려주셔서 이제 제대로 살게요. 강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도 될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이 따뜻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켜주세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봤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계절이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돌려주신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요. 하객 중에 언니들은 없었습니다.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 사진을 한 자리에 모셔뒀어요.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예요. 식이 끝나고 강민수 씨가,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된 민수 씨가 말했어요. 아버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